강렬한 태양 아래 전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힘겨워진 그의 삶은 머피의 법칙과도 같았는데요. 제가 그때 시절 막 좌절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그는 10여 년 후 도내 16개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해 매출 80억 원의 도급업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 생산 도급의 뛰어난 운영 능력은 고객사가 인정할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라는 면에서 다른 어떤 업체보다 만족도 높다, 이렇게.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구직자들과 기업의 튼실한 다리 역할을 하는 생산도급업체 김기범 대표를 만나봅니다. 청주시의 한 생산도급업체. 이곳은 300여 명의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입니다. 김기범 대표는 경비와 시설 관리를 하는 회사와 생산과 도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39살의 젊은 CEO입니다. 도급업이란 원청에서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협력업체는 생산성과 생산력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그는 도급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연매출 80억 원,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는데요. 그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업체만 도내 16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그 정수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필터 라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조립 라인을 저희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 쪽에 가면 이제 그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색조 화장을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까지 저희가 공정을 지금 맡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곳만 저희가 더 소개를 하면 지금 보온 쪽에 지금 저희가 제조회사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부지가 한 30만 평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플래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기계 이제 몇 개를 플래스를 만드는 기계를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오늘 뭐 특이사항은 없어? 전화 오고 업체들 전화 오고 그런 거는? 자신의 회사가 지역의 생산도급 업체 가운데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김기범 대표는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한 요즘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생산도급을 운영하고 있고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식품이라면 어떤? 저희는 이제 대기업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도급업체 CEO 김기범 대표.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개그맨이 꿈이었던 김기범 대표는 어린 시절 오락부장과 야구부 응원단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밝은 아이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간암투병을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97년도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공업사는 부도가 났고 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고 있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4일장을 하셨어요. 근데 3일장 되는 날 그때 집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실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그의 가족들에게 닥친 것은 감당할 수 없었던 빚. 지금 저희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끝인 줄 알았어요. 집도 이제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공업사도 부도가 났고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저랑 이제 나와서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형님 따라서 이제 일용직 생활도 했고 또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제 공사판에서 형님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전역해서도 한 1년 동안 바로 이제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빚이 저희 쪽에 상속을 받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어머님, 저, 형, 누님까지도 다 빚이 상속이 됐더라고요. 친척들의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형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 현장 일용직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건물 외벽을 시공하는 위험천만한 일. 6층 이상 되는 그 건물들을 원룸들을 이렇게 시공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위험천만하죠. 발만 하나 잘못 디뎌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위험했던 그런 아찔했던 지금도 꿈을 꾸면 가끔가다 일을 하면서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주말과 방학에는 형을 도와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고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MT를 떠날 때도 여행을 다닐 때도 자신은 학교에 갈 버스비를 걱정해야 하는 삶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사실은 원망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족들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면회를 오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죠. 힘들게 왜 오냐. 이런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품공학을 전공한 김규범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식품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영업직이었지만 남이 시키지 않은 현장 일도 하는 그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회사 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수출 실적이 전무하던 회사에서 무작정 자신의 회사 제품을 들고 캐나다로 건너가 홍보를 했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 그는 한인 대형 매장에 자신의 회사 제품을 10곳 이상이 입점시키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실적은 1년 후에 그 100만 불 수출탑을 받았던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아직 그 수출탑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김기범 대표를 만난 날 그는 협력 관계를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현장 점검을 위해 충북 음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각종 전과 떡볶이, 잡채 등 한국 음식들을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한식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김치전이라든가 이런 해물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쉽게 접하지 못한 제품들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반응이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 중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여기 보시면 모듬튀김, 모듬전 이 두 제품 종류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곳에는 김규범 대표의 회사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규범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점검과 품질 관리를 위해 자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일하시는데 힘드신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되셨죠? 네, 8년 됐습니다. 몇 년이요? 8년. 8년 됐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아무튼 고생하시고 여사님. 네. 항상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기범 대표. 힘드신 건 없으시고요. 기업의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아들같이 친근한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 20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김기범 대표도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말이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그 원료가 다 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이게 농산물을 우리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김말이 라인. 이쪽에 보면은 이 성형 제품입니다. 이 김말이에 베타가루를 묻혀가지고선 대량하는 생산하는 저 시스템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베타가루를 묻힌 김말이가 여기에서 살짝 튀겨져서 지금 나온 제품이에요. 거의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에서 이제 급속으로 냉각을 시킵니다. 제품을 급속으로 냉동시키면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품의 무게를 재고 하나하나 수량까지 체크하는 직원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보면 손으로 작업하는 이유가 이 어린이 급식 쪽에도 나가거든요. 근데 수량이 만약에 모질랐을 때는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모질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포장하는 라인도 있지만 수량으로 직접 쳐가지고서 모질라지 않게끔 그 두 번째 작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료 손질부터 제품이 포장되기까지 김기범 대표의 직원들은 생산 라인의 모든 공정에 투입돼 있습니다. 대부분 김기범 대표가 도급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들. 모두 정규직인 것은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원청 직원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복지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범 대표의 회사에 유독 장기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상은 없고 여기 와서 그냥 저희 식당 이런 데보다 취직을 잘했다 싶고 또 11월 달에 아들 결혼도 시켰는데 직원들이 응원을 많이 해가지고 감사하게 잘 치렀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졌고 덕분에 이 제조업체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범 사장님이 초창기부터 저희 인원 관련해서 저희가 생산이 안정되고 라인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가지고 오늘날에 지금의 그 인력 관리를 하는데 하나의 바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김기범 대표. 아유, 손 엄청 빠르시네요. 오랜 시간 동안 서서 하는 일이기에 고될 법도 한데 잘 지내시죠? 항상 웃어주시는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세요. 늘 고마운 네네. 그입니다. 김기범 대표의 회사는 여러 개의 업체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게 이곳이 다른 업체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일했던 두 번째 직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던 그는 생산 라인을 접하면서 인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아왔고 또 그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운동 시간을 보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산 도급업. 지금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는 사실은 제가 이러한 상황을 보니 좀 한번 도급업이라는 걸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부사장님이 계시더니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생산 라인에 대해서 한번 도급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사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겠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협력사 대표로서 이곳을 찾은 김기범 대표는 오랜만에 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난 잘 지냈는데 이 대표도 잘 지내고 있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은 당시의 김기범 대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하고 그런 면이 제일 눈에 띄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인간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주는 그런
또 그런 반면에 내심으로는 굉장히 의지도 강한 그런 직원이었죠. 1년 남짓 회사를 다닌 직원에게 업체의 한 라인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든지 뭐 탁월한 업적을 나타냈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기간이었죠. 하지만은 할 수 있는 친구다. 의욕이 있고 역량이 있다.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간, 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섭 부사장은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샀고 그 덕분에 김기범 대표가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과의 회의 시간. 평소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이지만 김기범 대표는 일할 때만큼은 엄격합니다. 25명에 25명은 좀 무리가 있다. 현재 18명 분량을 유지하고 아까 오전에 전달해 주신 후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 먼저 연락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입하기 때문에 사원들 뉴스 안 생기도록 다 집중해서 뽑아야 각 담당자의 업무 보고를 듣고 정확한 지시까지. 그는 업무를 볼 때는 뛰어난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 60% 넘게 지금 더. 저희 사장님은 솔직히 제보다 나이는 어린데 이제 젊은 사장님으로서 젊은 열정하고 젊은 추진력 이제 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늘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은 고객사가 인정할 정도의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세 분인가요? 그는 신뢰받는 도급업체로서 지역 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주급자는 아직 다 안 적혀 있는 거죠? 그가 기업인으로서의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사람. 사람이 재산이고 직원 덕에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엄청 많네. 즐겁게 일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회사는 이제 연차 같은 걸 보통 내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먼저 몸이 아프거나 일정이 있을 때 그런 거 편안히 내라고 너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 저희 회사의 장점이 있다면 연차 비용을 매월 드리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근데 연차를 사용해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연차를 시대 만약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연차비만큼은 보존을 해주려고 저도 이제 집안에 일이 있으면 좀 쉬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하던 청년에서 8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그는 앞으로 매출 신장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차 2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뛰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만 계속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 주변에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도 또 이제 뭐 복지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만족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젊음과 도전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김기범 대표. 그의 꿈의 중심에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원 전에 아버님이 여기를 설계를 하셔서 진 집이거든요. 근데 좀 많이 변했네요. 여기가 제가 살던 유년 시절 살던 곳이고요.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3일째 되는 날 그 경매로 나간 집입니다. 이런 집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왔어? 아 이렇게 변했어? 야.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가족,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내년에도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